자, 요렇게 청와대 입장이 수정돼 나왔습니다. 네. 200조구나. 이 대통령 정기요금 당분간 유지, 한전빚 200조 원 뼈 깎는 절약 필요. 적자가 아니라 빚인 제가 걸로 아닙니다.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적자가 아니고. 잘못한 게 아니라 예. 요게 와전이 됐을 뿐이에요. 이건 제대로 알고 계셨던 겁니다. 네네네. 다만 요게 수정됐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좀 아껴 써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갈라치면 안 되는 하나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많은 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유시민 작가께서 사실 ABC 가지고 뭐 이익과 무슨 뭐 가치 뭐 이건 뭐 저는 뭐 하나도 바보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이거는 이게 그 논리로 가면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이익과 가치로 이게 내가 이렇게 나눠지냐. 모든 사안에 다 혼재되어 있는데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야 다를까 대통령의 입이라고 하는 우리 홍익표 정무수석이 지난주에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상 청와대 입장이라고 봐도 되는 거였죠. 노컷뉴스. 네, 홍익표 유시민의 ABC론 이걸로 왜 싸우나? 핵심 요건은 그겁니다. 이게 이거 뭐 막스 베버도 한 말인데요. 이러면서 뭐라 그랬죠? 공적 마인드라는 것은 사사롭게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도움이 될 거냐 그걸 갖고 일하라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치 지향적도 문제고요. 가치지향 이거 그렇게 볼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익을 추구하되 좀 모두에게 공동체에게 도움이 되는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정치나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자 막스 베버 얘기 나왔고 너무 가치지향적이면 안 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맞다. 공동체 전체. 자, 요 얘기를 그대로 대통령이 오늘 제주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25일 홍익표 정무수석을 통해서 나간 메시지가 정교하게 청와대에서 직조된 대통령의 멘트였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홍익표 이 얘기 거들떠보지 않았던 언론들 몇몇 매체에서만 나왔던데 이제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이제는 캄다운 해야 된다. 국난 극복의 모드로 외계인이 쳐들어왔다 지금. 자, 대통령의 멘트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길지 않아요. 네. 짧으니까 전체 내용을 한번 제가 가감 없이 여러분들께 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하게 하고 사실 그렇게 국민을 기준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한다면 무슨 이념이고 뭐 가치고 개인적 성향 이게 뭘 중요하겠어요. 오로지 중요한 기준은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 아닌가. 정치인들은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국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때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확하게 와. 홍익표 수석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성공으로 찌르고 있어. 가치 신념 따위가 뭐가 중요하냐. 정치인에게는 개인적으로 중요할지 모르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물론 일치는 말아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에 해악의 결과를 빚어낸다면 결과로서 말입니다. 해악의 결과를 빚어낸다면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정치는 현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객관화하고 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그랬던 막스 베버 얘기 나오잖아요. 직접 언급한. 홍익표 수석이 물론 저랑 같은 박사학위 소지자이긴 합니다만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모범 답안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자, 추가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죠. 책임을 져야 균형 감각. 되니까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런 잘하기 경쟁,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시각에서 잘하기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것, 이 정치가 정상화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가해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말씀 방송 들려드리는데도 이상호 너 왜 또 갈라치니? 라고 이렇게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 계시면 정말 기자로서 저는 좀 허탈합니다. 대통령까지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할 정도가 됐고 너무나 직설적으로 명시적으로
가치 이념 따위가 뭐가 중요하냐 지금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상황에서 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유시민 작가가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라친다라고 표현하면 그거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정말 이거는 제가 뭐라고 기자로서 팩트를 말씀드리는데도 이러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뿐입니다. 자, 이거 상당히 대통령이 직설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갈라친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뭐 저도 뭐 이 소용돌이 속에서 뭐 최근에 계속 고생하고 있지만 한 몸인데 그걸 인위적으로 나눈다라는 게 이제 갈라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하고 우리는 나눠져 있지 않은데 우리도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우리랑 대통령을 자꾸 갈라? 이제 이 시각이 있는 것인데 자, 지금까지는 이제 좋아요.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실천의 영역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하고자 하는 위기 돌파와 여러 정치 의제와 아젠다들이 있는데 그것을 돕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걸로 또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또 이상한 걸 정치 화제화 시켜가지고 국정 동력을 저해시키는지 이걸 앞으로 이 기준을 가지고 어떤 유튜브 채널이든 뭐 정치 스피커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거는 일단 덮고 지나가더라도 앞으로 있는 거 가지고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이상우 기자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방송이 국정 동력을 저해합니까? 대통령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못하게 하거나 대통령이 고민거리를 갖다 늘려드리나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의 말을 조금만 몇 년간의 그 궤적을 조금 팩트 체크하면 대통령 생각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파악되거든요. 이분이 그 막스 베버의 현실 감각 이것에 기초해서 정치관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건 과거에 준연동형 그거를 이제 택하면서 총선 앞두고 했던 말이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때 기억나시죠? 설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인으로서의 뭐 현실 감각과 서생으로서의 문제의식 사이에 균형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때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분은 항상 막스 베버가 얘기한 그 균형 감각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얘기를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고 지난번 검찰개혁 국면에서도 거의 한 15분 넘게 내가 원칙은 지키되 왜 보안수사권의 뭐 예외적 허용이나 이런 것도 고민할 수밖에 없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똑같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 정도 됐으면 대통령이 몇 년간 쭉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를 좀 체크를 하고 이분은 베버주의 막스 베버의 그런 균형감 있는 현실 정치를 추구하는 대통령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참모들한테 대참모가 제대로 된 충고를 안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유 작가는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원래 이런 사람 이런 철학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유 작가 정도면 빨리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더불어서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객관화 네. 단어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어준 씨가 얼마 전에 객관광박이라는 단어를 썼었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객관화가 철저히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과거에 참혹했던 삶이 있잖아요. 유년 시절에. 그때 가졌던 여러 가지 상처들,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도 많을 거예요. 검찰로부터 받은 엄청난 상처가 있잖아요. 이거 객관화되지 않으면요, 보복에 나서게 됩니다. 그렇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검찰은 완전히 그냥 뭉개버리고 검사들은 거의 멸문지화를 시켜버리고 모든 것들을 복수의 관념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럼 자기 속은 시원하겠지만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그 행동들을 가치 또는 이념, 나의 신념으로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가버리면 정치가 망한다는 것을 대통령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 자신의 경험, 상처들을 초인적으로 누르고 지금 가고 있다고요. 그걸 지금, 지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도 없고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국난 극복 이 유가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하면서도 굳이 이 얘기를 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께서 저는 왜 이 시점에 자꾸 이렇게 대통령을 힘들게 만드는가? 그리고 저는 정확하게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있는데 이상호 닥쳐 갈라치기 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뜻이 뭐예요? 이재명의 말과 이재명의 요청과 국민에 대한 요구를 갈라치기라고 폄훼하면서 도대체 뜬구름으로서의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민을 기준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한다면 무슨 이념, 무슨 가치가 중요하냐? 국민이 중요하지. 그리고 개인적 성향 뭐 ABC 이게 뭐가 중요하냐? 명토 받고 있잖아요. 유시민 작가님한테 이제 ABC 이런 걸로 더 이상 국민들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저는 외계인과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라고 호소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만 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인들은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네. 그리고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라고 전제하면서도 동시에 국민의 삶을 직접 책임지는 당사자가 됐을 때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국민을 상대로 모르모토화하는 것은 안 된다. 신념과 가치를 앞세우다가 그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 해악의 결과를 빚어낸다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겠지. 조금 전에 윤석열이 그랬잖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념 때문에 나라를 망가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국민의 가치, 국민의 오로지 눈높이만이 정치인의 고려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정치라고 하는 게 잘하기 경쟁, 국민의 눈높이와 시각에서 잘하기 경쟁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태고 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지금 채널이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실시간으로 지금 6,000분 가까이 접속에 계시다는데 실시간 채팅은 1,200명 정도로 찍히고 있습니다. 뭔가 좀 교란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가 요새 방송에 나가면 한 1,000명씩 줄어들어요. 구독자가. 그리고 노란 딱지가 붙습니다. 이 공격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 함께 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